오늘 하는 파트가 좀 양도 좀 많고 어려울 건데 이걸 끊어갈 수는 없거든요. 끊어갈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너무 어려워도 그래도 복습을 좀 하시면서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나가도록 할 겁니다. 오늘 나갈 파트는요, 복소수예요. 복소수. 복소수라는 걸 나갈 거예요. 복소수라는 걸 나갈 거고, 이 복소수라는 거를 나가고 나서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은 이제 2차 방정식까지 오늘 할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2차 방정식과 고등학교 때 배운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그 부분들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제는 제가 따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복소수부터 보도록 할 거야. 우리가 초등학교 때요. 초등학교 때 뭘 배우냐면 자연수를 배워요. 그치? 자연수라는 걸 배우고요. 자연수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는 걸 막 배우는 거야. 그러면서 0이라는 존재도 배워요. 똑같은 수를 뺐을 때 0이 된단다 라는 걸 배우고, 중학교 1학년에 딱 올라오시면서요, 중학교 1학년에 올라오시면서 뭘 배우냐면 음의정수라는 걸 배워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물론 이제 이거는 태어나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도 좀 어느 정도 은근히 알고는 있어. 1에서 2를 빼면은 뭐 마이너스 1이야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있는데, 실제적인 교육 과정에서는 음의정수라는 걸 거기서 배워요. 그러면서 이제 빼기를 하게 되면 플러스가 된단다 이런 것들을 배운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묶어서 우리가 정수라고 배우는 거야. 정수라고 배우고,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올라가서 이제 뭘 배우냐면 정수가 아닌데요. 정수가 아닌데 유리수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라고 하면서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그걸 배우는 거야. 그걸 뭐라 배웠지? 순환소수. 무한소수야. 근데 규칙상을 갖고 있어. 근데 순환마디라는 것도 했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순환소수라고도 얘기를 해. 그 순환소수 같은 경우에는 무한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유리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유리수라는 거에 대한 뜻 자체가 뭐였지? 유리수라는 거는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유리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고 배운단 말이야.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또 배워요. 뭘 배우냐면은, 야, 근데 있잖아,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는 게 있어 라고 하면서 배우는 게 무리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무리수라는 것들은 분수꼴로 나타낼 수가 없고, 그러면서 우리가 루트라는 걸 배우게 나와서부터 우리가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 파이라든지 루트 2라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무리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고 배우는 거야. 그걸 딱 싸잡아서 우리는 실수요, 실존하는 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게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까지의 커리큘럼이야.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올라가면서 수체계를 좀 더 확장을 시킵니다. 그러면 실존하는 수가 아니라 실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상상 속의 수야 라고 해서 허수라는 게 등장하고, 이 모든 것들을 묶어서 수라고 얘기를 하며 그 수라는 걸 복소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소수. 그래서 복소수를 영어로 하면 뭐냐면요, 컴플렉스 넘버예요. 복합적인 숫자거든요. 그래서 실수와 허수를 토탈적으로 얘기하는 수다라고 해서 컴플렉스 넘버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는 리얼 넘버라고 얘기해요. 실존한 수예요 라고 해서 리얼 넘버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있는 허수라는 거는 뭐냐면요, 여기는 허수라는 거는 imaginary number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우리가 상상 속의 수예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허수에 대해서 배우는 게 이 복소수의 최종 목적입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실수와 허수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실수와 허수의 차이점은 뭐냐면, 실수는요, 실존하는 수예요. 너무 허무맹랑하거든요. 그럼 얘는 실존하지 않아요? 얘도 표현이 가능한데, 그렇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실수라는 거 뭐냐면 대소 비교가 가능해요. 크고 작은 걸 가능하게끔, 크고 작은 것들의 비교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근데 허수는요, 대수 비교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수라는 건 대수 비교가 가능하고, 또한 실수는요, 제곱했을 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 허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곱했을 때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은 것도 있지만 아까처럼 대수 비교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지. 그 허수를 실수가 아닌 수라고 불러요. 이렇게.
허수라는 건 실수가 아닙니다 라는 걸로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허수라는 게 이제 이런 생각에서 오는 거거든. 루트라는 것도 너네가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루트도 이렇게 나오는 거야. x 제곱을 했는데 1이 나오네. 그 x 값이 얼마야? 플러스 마이너스 1이야 라고 하면서 음의 정수라는 게 밝혀지거든. 수학사를 보면. 그러면 야 그러면은 있잖아, 제곱했는데 2가 되는 게 있어? 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쓸까? 라고 해서 무리수인 루트가 발생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야 근데 있잖아, 그러면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가 있을까? 라는 것들을 우리가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약속을 하자. 그런 것들을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허수라고 부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원래는 실존한다 그랬잖아. 그 실수에 대한 배경 자체가 그렇거든. 실존하는 수고요. 얘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정말 허황된 수기 때문에 이걸 연구했던 옛날 뭐 수학자들이 다 죽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곱해서 의미되는 숫자들에 대한 얘기들을 할 거란 얘기고, 그래서 허수라는 것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뭐가 나오냐면 i라는 게 나와요. i. 근데 i는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책에는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i. 근데 애들 대부분 보면은 i 이렇게 쓰더라고요.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요. 대부분 애들은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데 상관없어요. 다만 이렇게만 쓰지 마세요. 알겠죠? 뭐 그거는 터치는 안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위에 것처럼 쓰셔도 되고 상관은 없으니까 이렇게 쓰시는데, 이 i라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i라는 거의 뜻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잘 봐. imaginary number unit이라고 부르는 거야. 원래 정식 명칭이야. 그래서 뭐냐면 허수 단위야. 단위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까? 루트 마이너스 2야. 그럼 루트 마이너스 1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겠지? 근데 얘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루트 2i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요? 그럼 만약에 루트 마이너스 4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루트 4에다가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i가 되는 거니까 얘는 얼마가 될 것이고 2가 될 것이고 얘는 뭐가 돼서 i가 됩니다 라고 해서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런 형태로서 쓸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라니까 우리가 i라는 단어를 딱 보자마자 루트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얘를 조금 제가 보기 좋게 얘기를 드릴 거예요. 포함관계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건데, 복소수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복소수를 가지고 그냥 숫자라고 얘기해도 돼요. 수. 그럼 더 나중 되면 이거가 더 큰 수에 대한 체계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이게 전부거든요. 이 전부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야. 전부를 가지고. 그래서 이 복소수는요, 딱 정확하게 반반으로 나뉘고 섞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실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있는 걸 허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실수 중에는 우리가 지금 얘기했었죠? 우리가 어떻게 실수 중에서는 이렇게 묶어서 이 안에 유리수라는 게 존재했었죠? 그 나머지 것들을 무리수라고 얘기를 하고, 또 유리수 안에는요,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정수라는 게 있었죠? 정수.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도 섞이는 게 없이 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허수는요, 이렇게 있겠네. 그지? 그럼 실수는 뭐라 얘기했지? 대수 비교가 가능하고 제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실수라고 얘기했고, 허수라는 거는 뭐가 되는 거야? 실수가 아닌 수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잘 봐. 조심해야 돼. 복소수라는 표기법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a 플러스 bi예요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i가 붙었으니까 무조건 선생님 허수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실수와 허수를 나눴을 때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실수는 i가 붙은 거야, 안 붙은 거야? 안 붙은 거야. i가 안 붙으면 어떻게 하면 돼? b가 0이면 돼. b가 0이면 어차피 0으로 없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볼까? 허수는 건 뭐가 되면 돼? i가 붙어 있으면 되겠지.
i가 붙어 있으면 무조건 뭐 B가 0이 아니면 되는 거야. 이렇게요. 그러면은 A 자리에 B 자리에 숫자들을 대입해 보면 뭐 1 플러스 i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3i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1 마이너스 루트 2i가 될 수도 있고 되게 많을 거야. 그럼 선생님 i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 2분의 3i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2i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로 묶어서 허수인데 순수하게 허수만 잡혀있는 것들을 순허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요? 그럼 순허수에 대한 건 뭐가 될까? 앞에 있는 a가 뭐가 돼야 돼? a가 0이 됐을 때 우리는 순허수예요 라고 답을 해주는 거야. 여기에서 얘기했을 때 이 A하고 B 값은 뭐가 돼야 돼? A하고 B 값은 둘 다 실수일 때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수일 때만. A, B가 실수였을 때 B가 0이 아니면 허수구나. B가 0이면 실수구나. 근데 B가 0이 아닌데 B가 0이 아닌 것 여러 개 중에서 A가 0이 된 특수한 경우를 가지고 우리는 순허수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가능할까? 그럼 생각을 잘 봐. 왜 크게 비교가 안 돼요? 2i가 크니 마이너스 2i가 크니?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2i요 라고 얘기하기 힘든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걸 제곱해봐. 그럼 제곱하면 2의 제곱은 얼마가 되고 4가 되고 i가 루트 마이너스 1이었어. 제곱하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의 제곱을 하면 4가 될 거고 i의 제곱을 하게 되면 이거 제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같아져 버린단 말이야. 따라서 대수 비교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 그럼 잘 봐야 돼요. 집중해주고 잘 보셔야 돼요. 봐봐요.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워요. 루트 A 제곱하고요. 루트 A의 제곱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위에 거 어떻게 배워요? 위에 거. 이거 어떻게 돼요? 나 혼자 있는 거 같잖아. 이거 어떻게 돼요? 절대값 A라고 배우고요. 밑에 있는 거 뭐라 배워요? A라고 배워요. A가 양수일 때 얘기하는 거야? 아니요. A가 음수여도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중학교 때는 얘기를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잘 봐. 만약에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그럼 얘는 루트 2에다가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는 거고, 따라서 얘는 루트 2에다가 i를 제곱을 하는 거고, 앞에 거 제곱하면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뒤에 거 제곱하면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가 돼서 마이너스 2가 돼. 안에 있는 값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얘는 항상 성립하는 거야. 항상 성립. 얘 같은 경우에는 루트 뭐가 되는 거지?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얘는 루트 4가 돼가지고 그 값이 아니면은 절대값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값이 얼마 되는 거야? 2가 되는 것처럼 A 값이 양수냐 음수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합니다 라는 것들로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됐어요? 보자. 잘 봐. 그럼 복소수의 표현이라고 얘기할게요. 복소수의 표현인데요. 그럼 복소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복소수의 표현은 A 플러스 BI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단다. 얘를 가지고 실수니 허수니라고 물어봤어. 얘 실수야 허수야? 이게 실수예요? 아니면 허수예요? 모르는 거야 아직. 왜? P가 0일 수도 있잖아. P가 0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얘는 실수가 될 수도 있고 허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는 A, B 값은 항상 뭐가 돼요? 실수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그럼 봐. 그럼 복소수들을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A 플러스 BI 하고요 C 플러스 DI가 같대요. 그럼 뭐하고 뭐가 같으면 돼? A하고 C가 같으면 되고 B하고 D가 같으면 돼. 됐어?
이건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할 거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다르게 나와. 얘가 항상 맞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아니요야. 왜 아니에요? A가 얘야 1이고 B가 I야. C가 0이고 D가 0이다? 그럼 잘 봐. 1 대입하면 뭐가 돼? 1 플러스 I의 제곱이 될 거고 0 플러스 0 곱하기 I가 돼. 그럼 I 제곱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지? 마이너스 1.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고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따라서 같다라는 표기가 맞겠지만 A, C, B, D가 각각 같지 않지. 그럼 얘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A와 B와 C와 D가 모두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조건이 없으면 우리가 틀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위에 것처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실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잘 봐, 조심해야 돼. 애들 많이 틀려. BI까지가 아니고 플러스 B까지만 해서 우리가 이거를 허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I가 붙은 부분 쪽을 허수 부분, I가 없는 쪽을 실수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이거에서 실수 부분 얼마예요? 1이 될 거고 허수 부분이 얼마야? I가 아니라 1이라고 대답을 해야 돼. 얘는 실수 부분이 마이너스 2고요. 허수 부분은 2분의 3이에요. 얘는 실수 부분이 0이고요. 허수 부분이 1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 가장 복수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잠깐 하시죠. 그러니까 그 흐름을 이해하는 게 첫 번째, 필기하는 이유가. 두 번째 뭐냐면, 너네 영어 단어 외울 때, 영어 단어 암기할 때나 영어 단어 볼 때 눈으로 백날 해도 잊어버려요. 써야 돼요. 근데 뭔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수학만큼 필기가 필요한 과목이 없어요. 수학은 항상 필기를 하셔야 돼요. 풀이과정도 적으셔야 되고 필기를 하셔야 되는데, 내용 설명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면은 나중에 쓸 때 내가 이걸 해드리는 게 뭐냐, 나중에 이거에 대한 설명을 또 해드리겠죠. 제가 설명해드리면 가장 베스트한 방법은 이거야. 가장 베스트한 거는, 내가 이 설명을 딱 드렸어. 그럴 때 맞아 그런 문제 있었어 라고 해서 그 연관된 문제가 떠올라야 돼요. 쓰면서 맞아 그런 게 있었지 이렇게 떠올라는 게 가장 베스트한데, 그거 좀 힘들어요. 이제 힘들기 때문에 초창기 때 좀 힘들고, 나중에 이제 내신 대비를 할 때 3월달이나 4월달 내신 대비를 할 때 다시 설명값 드려. 맞아 나 저 문제 본 적 있어. 나 그래서 틀렸어. 이런 것들이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좀 힘들 거예요. 힘들 건데, 저도 필기하는 시간을 들여가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이제 가장 오래 남아요. 머릿속에. 보도록 합시다. 그럼 복소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아직 안 했나요? 네네네. 천천히 적으세요. 복소수라는 수체계를 배우고, 복소수라는 수체계 이후의 건 없으니까 이제 수라는 모든 과정을 다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복소수는 딱 방정식에서밖에 안 쓰여요. 방정식에서만 쓰이거든요. 부등식에서 쓰일 수가 없죠. 대수비교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부등호를 써? 그래서 부등식에 쓸 수가 없고, 무조건 등호일 때만 사용이 가능해요. 등호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래서 배운 다음에 2차 방정식과 3차 방정식까지 딱 배우고 복소수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부등식 나오고, 그 다음에 평면좌표 나오고,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이동할 때까지 복소수는 이제 눈에서 사라집니다. 근데 복소수라는 게 원래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수가 뭐 없을까? 어떻게 만들면 안 될까? 라는 거 고민하다 만들어진 것보다는, 나중에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방정식의 해를 구해야 되는데 못 구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걸 어떻게든 구하게끔 표현을 하는 표기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표기법들이 생기는 거야. 그럼 복소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복소수에 대한 비교는 어떻게 하는지를 알았으면 이제 복소수의 계산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이제 복소수들의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어떤 것들을 보냐면 이런 것들을 보는 거야. a 플러스 bi가 됩니다. 거기에다가요 더하기 빼기 c 플러스 di가 됐어요 라고 쓸 수가 있겠지. 그럼 얘는 계산을 할 때 어떻게? 실수 부분끼리 더하고 빼시고 그리고 허수 부분끼리 더하고 빼시면 돼요. d다 d 이렇게. 그러니까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만, 허수 부분 허수 부분끼리만 더하고 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선생님 요거하고요 얘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씩 전개하시면 돼요. 전개하시면 뭐가 될까요? 전개하시면 AC에다가 ADI에다가 BCI에다가 플러스 BDI의 제곱이 돼요. 이렇게. 우리가 방금에도 얘기했지만 이 i제곱은 얼마가 된다 얘기했지?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i가 없는 실수 부분이 돼서 AC-BD가 될 것이고 여기 있는 두 개는 i가 붙은 허수 부분이 될 테니까 AD 플러스 BC에다가 i가 됩니다 라고 쓰시면 돼요. 절대 외우시는 거 아닙니다. 전개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전개하시면 되는 거니까 절대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A 플러스 BI에다가요 그러면요 A 마이너스 BI를 해볼게요. A 플러스 BI에다 A 마이너스 BI를 하는 건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도 많이 했었어. 곱셈 공식에서 앞에 거에다가 뒤에 거를 하는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합차가 이루어져 있으면 뭐가 된다? 앞에 거 제곱에다가 빼기 뒤에 거에 제곱이 된다 라고 쓸 수가 있었지. 그럼 얘를 전개해 주시면 뭐가 되는 거고 a제곱에다가 마이너스 b제곱에 i제곱이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 i제곱은 마이너스 1이 돼서 a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조심해야 돼. 왜? 기존의 곱셈 공식하고는 좀 달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아니야. 그러면 마지막 나눗셈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a 플러스 bi 분의 c 플러스 di가 있어요. 그러면 분모도 허수고 분자도 허수예요. 그죠? 분모도 허수고 분자도 허수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분모도 무리수고 분자도 무리수 또는 분모가 무리수게 되면 항상 했던 행동이 있지? 뭐지? 유리화. 근데 얘는 허수를 실수로 바꾸는 거니까 이거를 실수화라고 얘기를 하고 마찬가지 이거하고 동일한 것들을 우리가 곱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분모는 뭐가 될까? 우리가 위에서 했던 것처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될 거고 위에 거는 전개해 주시면 돼요. 그럼 전개하면 ac 플러스 bd에다가 플러스 ad 마이너스 bc의 i가 됩니다 라고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야. 이거는 그냥 전개 빨리 했어요. 제가 간단한 거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까지에 대한 계산 결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특별한 게 생기는데요. 바로 어떤 특별한 게 생기냐는 거냐면 이렇게 모양이 굉장히 흡사하게 생기겠지. 이게 굉장히 흡사하게 생기면서 얘를 뭐라 얘기하냐면 켤레 복소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켤레라는 단어를 너네가 처음 본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켤레라는 걸 어디서 봤었지? 2차 방정식의 근 중에 2 플러스 루트 3이 하나의 근이면 또 다른 하나의 근은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것이면서 이 사이의 관계를 켤레근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얼마 안 됐잖아. 벌써 기억해서 지운 거야?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부호가 다른 것들을 우리는 켤레근이라고 부른다. 그럼 켤레복소수는 뭐가 되는 거야? a 플러스 bi라는 것과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i라는 것들을 우리는 켤레복소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 표기를 합니다. z라고 쓰고 z를 a 플러스 bi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a 마이너스 bi라는 이 z에 대한 켤레복소수를 뭐라 얘기하냐면요 z에다가요 위에다가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서 z바라고 읽어요. 그럼 z하고 z바는 뭐가 되는 거야? 켤레복소수인 거야. 됐지? 이 켤레복소수 때문에 이 성질들이 정말 더럽게 많이 써요. 잘 봐. z바에다가 z바가 얘가 되겠지? 거기다가 바를 씌우면 뭐가 될까?
복소수, 허수 부분에 대한 부호를 바꾸면 되는 거니까 다시 자기 자신이 돼요. 그러니까 허수 부분에 대한 부호를 바꿔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럼 봐. Z에다가 플러스 Z 발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여기에다 이거 더해보래요. 그럼 뭐가 돼? 2A가 돼요. 그죠? 그럼 Z에서요. Z 발을 빼볼게요. 그럼 뭐가 돼요? 이거에서 이거 빼면 2BI가 돼요. Z에서요. Z 발을 곱해볼게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우리 여기서 했던 거잖아?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돼요. 됐죠? 그럼 잘 보셔야 돼.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나와. 얘는 실수예요, 허수예요? 얘는 실수예요. 항상. 그죠? 얘는 실수예요, 허수예요? 허수예요. 얘는 실수예요, 허수예요? 실수, 허수? 실수예요. 됐지? 근데 조심할 거는 얘는 실수일 수도 있어요. 왜요? I가 붙었는데 어떻게 실수예요? 얼마? 0일 수도 있잖아요. B가 0이면 0이라는 실수가 돼요. 허수라는 건 뭐가 되는 거야? B가 0이 아닐 때 얘기를 하겠지? 따라서 B가 0이 아니라면 항상 실수가 됩니다. B가 0이 아니면 허수가 됩니다. 그럼 잘 봐요. 잘 봐.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거 되게 문제 많이 나와. Z가 실수입니다. 라는 문구가 나오면 B가 0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Z에다가요 발을 씌워도 Z랑 똑같아요 라고 쓸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성질이 끝나나요? 아니요. 이 켤레복스의 성질들은 되게 많아요. 되게 많기 때문에 이 빨간색은 외우셔도 제가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빨간색은 이거 두 개로만 놓으면은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되게 많이 쓰이는 건 이제 이런 거야. 켤레복소수의 계산. 켤레복소수의 성질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Z1이라는 복소수가 하나 있고요. Z2라는 복소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Z1에다가요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고 뺄 거야. Z2를. 근데 거기에다가 발을 씌우지. 그러면은 더하거나 빼서 그거에 대한 켤레복소수를 구하자는 얘기고, 마찬가지 Z1에다가요 Z2를 곱하지. 그리고 거기다가 발을 씌우지. 또는 Z1분의 Z2를 하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발을 씌우지. 라는 이런 계산을 하게 되면 실제로 구해서 발을 씌워도 상관없는데 얘는 각각을 발을 씌우고 그 발을 씌운 값을 더하거나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네요. 각각의 발을 씌우고 그 두 개를 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선생님 얘도 똑같이 각각의 대에다가 발을 씌우고 그 다음에 나눠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런 얘기야. 봐봐.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i에다가요 마이너스 2 플러스 3i를 우리가 발을 씌우재요. 이렇게. 그러면 계산을 해요. 그런 다음에 발을 씌워도 상관없고, 아니면 그럼 나는 1 마이너스 i 라는 거하고 2 마이너스 3i 각각의 켤레복소수를 구해서 빼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야. 어차피 똑같은 결과야. 그 다음에 또 1 플러스 i에다가요 2 플러스 3i를 곱하래요. 그런 다음에 발을 씌우재요 라고 얘기했어. 그럼 얘는 굳이 계산하고 발 씌우지 말고 그냥 발을 먼저 씌워. 1 마이너스 i가 앞에 게 될 거고 뒤에 거는 2 마이너스 3i가 될 거니까 그냥 얘를 곱해도 상관없어 라는 얘기고, 마찬가지 1 플러스 i분의 2 플러스 3i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발을 씌우게 되면 어차피 각각 발을 씌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1 마이너스 i분의 2 마이너스 3i라고 우리가 쓰셔도 되는 거야 라고 쓰는 거야. 오케이?
따라서 실수화를 해서 발을 씌우지 마시고 그냥 여기에 대한 실수화를 해주셔도 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시죠.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완료한다는 거는 했던 학생들한테도 힘든 컬이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너무 왜 나는 못 따라가지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그냥 쭉 끝까지 가본다 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 생각이 없으면 되게 골치 아파져요. 골치 아파지니까 꼭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복소수라는 거를 배웠단 말이야. 그치? 복소수라는 걸 배웠는데 복소수에 대한 것도 배웠고 표현 방법도 배우고 그 다음에 비교하는 것도 배웠고 그리고 계산하는 것도 배웠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켤레복소수라는 것도 나와서 켤레복소수에 대한 것도 배웠고 켤레복소수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들도 배웠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i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볼 거야. i에 대해서. 그래서 i의 순환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말 그대로 순환성이라는 얘기는 뭐가 된다는 얘기지? 반복해서 계속 돌아간다는 뜻이야. 계속 돌아간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 순환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중요한 파트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쓰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i라는 것들은 그냥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요. 그 i를 제곱하면 얼마가 된다 얘기했고요.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 거기다 i를 한 번 더 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i라 쓸 수 있을 거고 거기다가 i를 한 번 더 곱하게 되면은 i 제곱을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1이라고 쓸 수가 있을 거야. 그치? 그럼 여기다 한 번 더 i를 곱하면 뭐가 될까? 너무 빠르니? 여기다 한 번 더 i를 곱하면 뭐가 될까? i의 5제곱이 될 거고 i의 4제곱, 6제곱이 될 거고 i의 7제곱이 될 거고 i의 8제곱이 된다 라고 쓸 수가 있겠지. 그럼 i의 9제곱 다시 위에서부터 천천히 4개씩 이렇게 규칙성을 가질 거야. 그 얘기를 고등학교 때는 어렵게 얘기를 합니다. 어렵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주기가 4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주기가 4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책에는 이런 표기법들이 있을 거야. i의 4n 플러스 1 i의 4n 플러스 2 i에다가 4n 플러스 3이 되게 되면 이 값은 1이고 이 값은 i고 이 값은 마이너스 1이고 이 값은 마이너스 i가 됩니다 라고 쓸 수가 있겠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i의 2022제곱이래요. 내년에 너네가 고등학교로 2022제곱이니까 2022제곱이 되면은 뭐가 되면 되는 거야? 얘를 4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근데 앞에서부터 나누지 마시고요. 4의 배수 특성상 뒤에 2개만 나누셔도 돼요. 뒤에 2개만 나누시게 되면 22 나누기 4를 하시게 되면 몫이 5가 되고 나머지가 얼마 되죠? 2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i의 맞죠? 4제곱에다가 몇 제곱이 나올 것이고 거기다가 곱하기 i의 제곱이 됩니다 라는 형태로서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차피 얼마가 될 거니까 1이 될 거니까 결론적으로 i의 제곱인 마이너스 1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순환성이 첫 번째입니다. 됐죠?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두 번째도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바로 뭐냐면요, i에다가요 플러스 i 제곱에다가요 플러스 i 세제곱에다가요 플러스 i 4제곱을 더해버리면요, 여기 있는 것들 얘를 더해버리면 얼마가 되는 거야? 0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됐을까? 그럼 선생님, 나는요 i 제곱부터 i 세제곱이고 i 4제곱이고 i 5제곱으로 쓸래요. 어차피 i 5제곱은 i랑 똑같을 테니까 상관없이 항상 뭐가 되는 거야? 0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더하면 다 0이네요? 그렇진 않아.
그렇진 않고, 왜 그렇지 않냐면 i에다가 예를 들어서 2i의 제곱이야. 3i의 세제곱이래, 4i의 4제곱이래. 그럼 얘는 얼마가 될까? 천천히 계산하자. 밑에 거는 i가 될 거고, 얘는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3i가 될 거고, 얘는 얼마가 될까? i 4제곱은 1이니까 플러스 4가 될 거야. 그럼 얼마가 돼? 2 마이너스 2i가 됩니다. 라고 쓸 수도 있는 거야. 됐지? 근데 이게, 그럼 그냥 계산하는 거잖아. 맞아. 계산하는 건데, 생각을 좀 해봐. 2i의 제곱에다가, 3i의 세제곱에다가, 4i의 4제곱에, 5i의 5제곱이라고 얘기했어. 그럼 얘는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3i가 되고요. 얘는 4가 되고요. 얘는 플러스 5i가 된대요. 그죠? 그럼 계산의 결과물이 얼마가 돼? 2 플러스 2i가 되는 거야. 이런 형태로. 됐어? 오케이? 그러면 보자. 잘 봐. 5i의 5제곱에다가 플러스 6i의 6제곱에다가 7i의 7제곱에다가 8i의 8제곱이라고 썼어요. 이렇게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될까요? 5i가 될 거고요. 얘는요 마이너스 6이 될 거고요. 얘는요 마이너스 7i가 될 거고요. 얘는 얼마가 돼요? 8이 되는 거야. 그럼 얘를 계산해 주시면 뭐가 되는 거야? 2 마이너스 2i가 되겠지? 그러면 요만큼 더한 거 값과 그 다음인 요만큼 더한 값은 뭐가 되는 거야? 항상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걸 토대로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i 플러스 2i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3i의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땡땡땡 가서요 100i의 100제곱까지 가지요 라고 얘기한 거야.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4개씩 묶어서 다 어떤 결과? 똑같은 결과물. 그러면은 4개씩 묶으면 총 몇 묶음이 나올 거고 25묶음이 나올 거야. 100개니까. 그리고 앞에 있는 4개를 묶으면 아까 계산했던 것처럼 요 값이 나오겠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뭐야? 조심하라는 얘기야. 왜? 만약에 2i의 제곱에다가 3i의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땡땡땡 해가지고 101i의 101제곱까지 나왔다. 그래도 어차피 100개거든? 100개인데 그럼 마찬가지 4개씩 묶으면 25묶음이 나올 거는 맞는데 그 앞에 있는 4개를 계산하니까 아까 얼마가 나왔었지? 2 플러스 2i가 나왔었지? 그래서 값이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 앞에 있는 4개는 계산을 하셔야 돼. 만약에 선생님 그러면요 i에다가 2i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3i의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땡땡땡 가가지고요 2022제곱에 i의 2020제곱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4개씩 묶으면 돼. 4개씩. 그럼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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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묶을 거야. 그치? 그러면 총 2022제곱이니까 4개씩 묶을 거야. 그럼 몇 묶음이 나올까? 505묶음이 나올 거야. 그게 똑같은 결과물이 나올 거고 맨 뒤에 있는 거 2개만 남겠지. 이렇게. 그럼 맨 2개 있는 거만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 아까 여기서 2022제곱에다 2022제곱 뭐가 되는 거야? 2022에다가 i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 앞에 거는 자연스럽게 21제곱에 i가 됩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얼마? 마이너스 1이니까 앞에를 마이너스로 놓고 계산해 주세요 라는 얘기야. 왜 제곱이었어요?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i의 2022제곱은 i의 4제곱에 505제곱 곱하기 i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외우셔야 되는 게 있어요. 외우셔야 되는 거. 얘는 암기를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가 암기를 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요.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것들을 습관으로서 잡으셔야 돼요. 때문에 제가 이거를 암기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암기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요. 풀다 보면 계속 나와요. 1 플러스 i를 제곱하면 뭐가 될까요? 1 플러스 i를 제곱하면 처음이니까 해볼게. 뭐가 돼? 앞에 거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앞에 거 한번 뒤에 거 한번 플러스 뒤에 거의 제곱이 돼.
그지? i제곱이 얼마? 마이너스 1. 그러면 없어져요. 오케이? 그럼 결론은 뭐만 남아요? 결론은 2i만 남는 거야. 그럼 1-i의 제곱입니다. 얼마가 될까요?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앞에 거 한번 뒤에 거 한번 플러스 뒤에 거의 제곱 없어져요. 그 얼마 남는 거야? 마이너스 2i만 남는 거야. 됐어요?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되니까. 또 하나는 이런 거야. 봐봐.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예요.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래요. 그럼 얘는 뭐 해야 할까요? 실수화를 시켜야겠네요. 그러면은 1 플러스 i에다가 1 마이너스 i가 있는데 분자 분모에다가 1 마이너스 i, 1 마이너스 i를 곱해주게 되면 분모는 얼마가 되지? 앞에 거 제곱 플러스 뒤에 거 제곱이 되는 거니까 2가 될 거고 분자는 1 마이너스 i의 제곱이었네. 얼마? 마이너스 2i가 돼요. 약분될 거고 결론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야. 그 오른쪽 것도 똑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 오른쪽 것도 똑같이 실수화를 시키시게 되면 i라는 결과물이 나오겠지. 그래서 규칙성들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가운데 부호가 나옵니다. 가운데 부호가 나옵니다. 분자의 부호가 나오네요. 분자의 부호가 나옵니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다음에 루트 2에다가요 1 플러스 i의 제곱입니다. 라고 나왔어. 그러면 분모 제곱하면 얼마가 될 거고 2가 될 거고 분자 제곱하면 여기서 했던 거니까 2i가 될 거면서 따라서 약분되면 얼마물이 나와? i라는 결과물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루트 2에다가 1-i의 제곱이 됩니다 라는 것들은 제곱하게 되면은 분자에 대한 결과물이 마이너스 2i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i가 됩니다. 마찬가지 여기에 대한 게 나오네요. 여기에 대한 게 나오네요 라는 연관적인 매칭이 필요해요. 마지막 게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건 나중에도 분명 필요한 거니까 지금 해드리는 겁니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는 거가 나와요. 나중에 나올 거야. 기억하실 때는 1, 2, 3을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세제곱을 하게 되는 경우 마찬가지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됐을 때 여기를 세제곱하게 됐을 때에 대한 결과물들을 외우셔야 되는데 이럴 때 얘는 1이 나오고요.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래서 1, 2, 3을 기억을 하시고 앞에 있는 거에 반대가 되는 것들이 나오는구나. 앞에 있는 부호에 반대가 되는 부호들이 나오는구나. 라고 해서 요 8개는 다 외워주셔야 돼요. 근데 한쪽만 외우면 다른 한쪽은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으니까 한쪽만 제대로 외워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 이런 것들로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죠. 정의예요. 요거까지만 하면은 복수서가 끝납니다. 음수의 제곱근이에요. 여기까지가 복수서의 마지막이에요. 음수의 제곱근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음수의 제곱근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원래요 선생님 루트 a에다가요 곱하기 루트 b를 하게 되면요 얘가 얼마가 되죠? 루트 ab가 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제곱근에 대한 계산 방법이에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6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요 특별하게요 마이너스가 붙어요. 이렇게요. 마이너스가 그 다음에 루트 a하고요 루트 b를 이렇게 했을 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적인 걸로서는 이렇게 우리가 한 번에 묶어 쓸 수가 있는데 이때도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어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가 왜 어떻게 생기는지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언제 그렇게 되는지가 더 중요한 거니까 언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얘가 이렇게 될 때 얘가 루트 a분의 b가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언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냐면요. 이렇게 현상이 발생이 되는 경우는 A라는 값이 0보다 작거나 같고 B라는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러한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요.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을 때만 되는 건가요? 네, 그럴 때만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요. A가 0보다 작고요. B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가능합니다. 선생님, 왜 부호가 빠졌어요?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 왜 여기는 0보다 작은데 왜 여기 0보다 커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만약에 A가 0보다 크고요, B가 0보다 크다라고 봅시다. 그리고 A가 0보다 크고요, B가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A가 0보다 작고요, B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거고, A가 0보다 작고요, B가 0보다 작은 경우를 다 따져볼 거야. 알겠지? 다 따져볼 거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루트 2에다가 곱하기 루트 3을 합니다. 그럼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 루트 6이 됩니다. 이거 맞아요. 이거 맞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루트 2에다가요,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거야. 그지? 루트 마이너스 3이라는 건 오늘 배웠거든요. 뭐라고 쓰면 되는 거지? 루트 2 곱하기 루트 3i 라고 쓸 수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빼서 i라고 뺀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는 루트 6i가 될 거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마이너스 6입니다 라고 써주셔도 되는 거야. 됐어?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루트 마이너스 2에다가 곱하기 루트 3이라는 값은요, 루트 2i에다가 곱하기 루트 3이 되기 때문에 얘가 루트 6i가 될 것이고, 마찬가지 루트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라고도 쓸 수 있겠지.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루트 마이너스 2에다가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이 되게 되면 루트 2i가 되고 곱하기 루트 3i가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건 계산했을 때 루트 6이 되는데 뒤에가 i 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는 거야. 따라서 유일하게 얘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는데, 얘를 좀 정리해 주시게 되면 루트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루트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곱하기 3이 될 거고, 얘 같은 경우도 루트에다가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될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 루트에다가 2 곱하기 3이 되는 거니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B가 된다는 얘기야.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 얘도요, 양수일 때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양수가 되면서 얘가 음수가 될 때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음수가 되면서 얘가 음수가 될 때 하고요, 얘가 음수가 되면서 얘가 양수가 될 때에 대한 얘기를 각각 해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루트 2분의 루트 3이 되게 되면은 그냥 얘는 루트 2분의 3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유리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건 상관없어. 그냥 표기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야.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루트 2가 되고요, 얘가 루트 마이너스 3이 돼요. 이렇게.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2분의 루트 3i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따라서 얘는 루트 2분의 3i가 되고, 따라서 얘를 쓸 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니까 얘는 루트 2분의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야. 얘 같은 경우에는요,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마이너스 3이 되게 되면 얘는 루트 2i에다가 루트 3i가 되기 때문에 i가 약분돼요. 따라서 뭐가 될 거고, 루트 2분의 3이 될 거고, 그 얘기를 가지고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야. 근데 마지막 거는요,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데, 얘를 써주시게 되게 되면 루트 2i에다가 루트 3이 될 것이고, 분모에 허수가 나오면 안 되잖아. 실수화를 할 거야. 실수화를 하기 위해서 얼마 곱해주면 될까? i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i를 곱해주게 되면 뭐가 될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루트 3i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 있는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앞에 쓰시고, 루트 2분의 3에다가 i가 될 거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 따라서 얘를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야. 따라서 여기에서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라는 게 보이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쓰일 수 있다는 얘기야. 따라서 분모에 음수가 있어야 돼, 분자에 음수가 있어야 돼 라는 게 헷갈린다. 그러면 왜 마이너스가 붙지?
실수화를 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가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수화를 한다는 얘기는 분모에만 i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좀 어려워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한 복수수가 끝나고요. 2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은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 돼요. a가 0이 아니고요. 그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근해 공식 외우셨죠? 근해 공식이 뭐죠?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했을 거야. 여기 안에 있는 요만큼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으며 판별식이라고 불렀으며 이 판별식에 따라서 근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알 거야 라고 얘기했고, 판별식 distinct라고 얘기하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게 0보다 크면 우리는 어떻게 배웠죠? 서로 다른 두 실수인 근이라고 했는데 원래 싹 빼고 근이라고 배우죠. 그리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됩니다 라고 할 때는 이걸 어떻게 읽어주면 되는 거야? 중근이라고 읽어주지 마시고 서로 같은 두 근이 됩니다 라고 읽어주시는 거야. 그러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요 뭐가 되는 거야? 근이 없다 라고 읽어주지 마시고요. 근호 안에가 음수가 되는 걸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거든. 따라서 이거를 서로 다른 두 허수인 근입니다. 위에 거는 실수인 근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물어볼게. 잘 봐. 판별식이 0이네. 서로 같은 두 근이야. 물론 이걸 중근이라고 하는 거는 뭐 쉽게 알 수 있을 거야. 그럼 이 서로 같은 두 근은 실수니 허수니? 실수일 수도 있고 허수일 수도 있어요. 뭔 소리야? 이런 얘기거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2, 0이 돼. 그럼 얘는 뭐가 돼?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0이 돼서 판별식이 0이 될 거야. 그치? 근데 x제곱 마이너스 2ix 마이너스 1 이퀄 0이래.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i 곱하기 x에다가 플러스 i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얘가 x 마이너스 i의 제곱이 이퀄 0이 돼. 중근이 된단 말이야. 판별식이 되면 어떻게 되지? 얘의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4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c 하면 플러스 4가 돼서 0이 돼요. 따라서 판별식이 0이 된다는 거는 중근인데 그 두 중근은 실수일 수도 있고 허수일 수도 있는 거야. 됐어요? 그럼 봐. 2차 방정식의 근은 항상 몇 개? 항상 2개야. 근데 중학교 때 2차 방정식은 항상 2개다 라는 얘기를 들어봤어도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왜? 우리가 복소수를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근데 복소수라는 거를 배운 이유 자체가 이걸 위해서 우리가 배운 거야. 다시 얘기하면 2차 방정식이 근이 2개라는 것들을 성립시키게끔 이 값이 음수가 되면 루트 안의 값이 음수가 되는데 그러한 값들에 대한 기호를 배우고 그 기호를 이용해서 거봐 2개잖아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됐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중학교 2차 방정식하고의 차이예요. 됐어? 그리고 좀 더 어려운 차이를 배우도록 할 거니까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체력이라는 게 수치처럼 막 플러스 10, 플러스 20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럼 체력이 강하다는 게 뭐냐면 그냥 상대적으로 나 힘들어. 나 힘든데 버틸 수는 있어. 이게 체력이 강해지는 거야. 남들은 옆에서 다 힘들어가지고 막
의지와 상관없이 졸고 엎드리게 되고 퍼지게 되고 하기 싫다 이런 게 생길 때 그나마 정말 나도 힘들어. 근데 힘든데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라는 게 체력이 되게 강해지는 거거든. 때문에 나는 그치, 유나하고 나연이 보면 정말 예서도 그렇고 되게 여학생들이 가장 걱정이 돼. 근데 건주 보면 건주도 좀 약간 걱정이 돼. 건주야 먹어? 알겠지? 볼게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남학생들이 정말 덩치가 막 이렇고 막 그러니까 막 뛰는데도 불구하고 지치질 않아요. 지치질 않아가지고 이제 꾸준히 하더라고요. 2차 방정식의 풀이법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중학교 때 했던 것 솔직하게 저 말씀드릴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저 중학교 때 너네가 2차 방정식을 잘했다는 생각을 안 해요. 잘했다는 생각을 안 해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이거는 3학년 1학기 과정부터 제대로 정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2차 방정식 풀이 방법은요, 총 5가지가 있어요. 총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대입이고요. 두 번째가 인수분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곱근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완전 제곱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근해 공식이거든요. 근데 잘못 2차 방정식을 접근하고 2차 방정식을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잘못 배우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2차 방정식이 있어 풀어봐 라고 하면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애들이 하는 행위가 뭐냐면 인수분해를 하려고 해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근해 공식에 넣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이 2차 방정식을 잘못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잘못 접근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5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각이 갖고 있는 중요도가 있어요. 각각이 갖고 있는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라는 것보다는 문제는 이로써 다 풀립니다 라는 얘기고요. 1번 대입에 대해서는 선생님 할 게 없잖아요. 그럼 봐, 대입에 대해서는 이런 행위를 하라는 거야. 우리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의 방정식, 2학년 때 연립방정식, 3학년 때 2차 방정식을 배우면서 가장 교과서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대입해봐야 1 넣어봐 돼? 안 돼요. 2 넣어봐 돼? 안 됩니다. 0 넣어봐 돼? 안 돼요. 마이너스 1 넣어봐 돼? 돼요. 그러면 그게 근이야. 이렇게 배우는 거야. 근데 2차 방정식을 그렇게 대입을 해서 우리가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겠지.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대입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뭐냐면 근이 숫자 또는 문자로 주어질 때 대입이라는 행위를 할 거야. 근이 숫자랑 문자로 주어지게 되면 근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면 그 근을 뭐 하라는 얘기지? 대입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플러스 k 이퀄 0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근이요 알파가 되고요. 또 하나의 근이요 알파 플러스 2가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 그치? 그럼 물론 이렇게 나오게 되면 뭘 쓸까?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겠지. 근과 계수의 관계 쓸 거니까 우리가 싹 바꿔서 이렇게 볼게. 만약에 하나의 근이 1입니다 라고 했어. 그럼 이건 뭐 해달라는 얘기야? 대입해달라는 얘기고 1-2 플러스 k가 0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k 값을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1이 돼요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어렵지 않을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x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요 마이너스 4 이퀄 0이 됩니다. 그 두 개 근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얘기했을 때요 알파 제곱에다가 플러스 베타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알파에다가 마이너스 2베타에다가 플러스 5가 얼마가 돼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알파 값, 베타 값을 실제로 구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알파에 대한 값을 대입해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가 얼마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4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베타라는 값을 대입하게 되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가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될 터이니까 따라서 13이라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생길 수가 있는 거야.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대입이라는 단어를 쓰겠다는 얘기야. 나중에 쓸 때도 또 많이 쓰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돼. 두 번째, 인수분해라는 얘기거든요. 인수분해를 이용하겠다는 얘기야. 인수분해를 이용하겠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이퀄 0이 될 때는요,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되는 x값을 찾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거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돼. 잘 봐. 내가 원하는 말은 이런 게 아니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0이 됩니다. 그러면 왼쪽 게 인수분해가 되면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따라서 얘가 0이 되는 값이 2가 되고 얘가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라는 것들에 대한 의미가 아니야. 이거는 중학교 수준이야.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2차 방정식을 배우면서 여기서 바라보는 인수분해에 대한 방법은 이런 얘기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라는 게 있는데요. a가 0이 아닐 때요. a가 0이 아닐 때 알파와 베타라는 걸 근으로 갖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더 이상 말할 게 없네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요 2차식이라는 걸 인수분해하면 x-알파와 x-베타로서 인수분해가 가능하구나. 그리고 최고참계수가 a니까 a를 써주시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바야. 인수분해를 가지고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알파, 베타라는 근을 갖게 되면 우리가 이런 형태를 쓸 수가 있단다 라는 얘기가 될 거고, 만약에 알파와 알파 플러스 1을 근으로 갖는데요 라고 얘기하면은 어떻게 쓰면 된다는 얘기야? x-알파와 x-알파 플러스 1이라는 걸로써 인수분해가 가능하며 최고차함계수는 항상 a구나 라는 형태로서 표현을 할 줄 아셔야 돼. 알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을 배워서 인수분해에 대한 풀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제곱근에 대한 거거든요. 제곱근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거든요. ax 제곱 이퀄 p의 형태로서 나타낼 수 있으면 이걸 제곱근에 대한 형태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x제곱은 뭐가 될 것이면서 a분의 p가 됩니다 라고 해서 x의 값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분의 p가 돼요 라고 쓸 수 있었던 거였지. 따라서 여기서 뭐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지? 켤레근에 대한 존재성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됐어? 그럼 봐. 잘 봐야 된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 a가 0이 아니에요. 이랬을 때 p 플러스 루트 q라는 게 하나의 근이면 또 다른 하나의 근은 p 마이너스 루트 q가 또 다른 하나의 근이 될 거야. 됐지? p 플러스 qi라는 게 하나의 근이면 또 다른 근은 뭐가 되지? p 마이너스 qi라는 게 또 다른 하나의 근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켤레근, 켤레복소수라는 것처럼.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중요한 건 이거야. 이러한 켤레근을 가질 조건과 이러한 켤레근을 가질 조건을 따져야 돼. 그러면 이렇게 켤레근을 가질 조건은 바로 뭐냐면 A와 B와 C라는 여기 앞에 있는 개수들 있지? 요 개수들이 유리수일 때 항상 켤레근을 가져. 그럼 유리수가 아니면 켤레근을 안 가져요? 안 가질 수 있어. x제곱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에다가 x 플러스 루트 2 이퀄 0이래. 인수분해 가능하니? 가능해요. 어떻게? x 마이너스 루트 2에다가 x 마이너스 1 이퀄 0으로서 인수분해가 가능하거든? 그럼 하나의 근이 얼마야? 루트 2인데 또 하나의 근은 마이너스 루트 2가 아니라 1로서 켤레근을 안 가져. 왜? 개수가 유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켤레 복소수인 근을 가질 때는 이 개수들이 모였다는 조건 하에서 얘기하냐면 실수라는 조건 하에서 켤레근을 갖는 거야. 이러한 언급이 없으면 켤레근을 갖는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됐을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완전 제곱식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완전 제곱식에 대해서 좀 잘 풀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기 별표 쳐는 건 뭐냐면 진짜 풀이는 이 완전 제곱식인 거야. 완전 제곱식으로 풀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되겠지. 만들면 되는 거니까 얘를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이퀄 0이래요. 선생님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은 우리가 근해 공식 그러지 마시고 얘를 넘겨봐. 넘겨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얘가 4가 될 거 아니니, 그치? 그럼 플러스 1 플러스 1을 해주면 얘는 뭐가 돼?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면서 얘가 5가 될 거고, 따라서 x 마이너스 1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거니까 x라는 값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됩니다 라고 문제를 풀어달라는 얘기야. 이게 익숙해지면 근해 공식 외운 애들보다 암산으로 더 빨리 돼. 또 만약에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퀄 0입니다 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근해 공식 이러지 마시고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가 되면서 얘가 3이 될 거야. 얼마를 더해주면 4분의 1. 여기도 4분의 1을 더해주면은 우리가 성립하니까 x-2분의 1의 제곱이 될 거고 얘가 얼마 되냐면 4분의 13이 돼요. 따라서 넘겨주시게 되면 x는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3이 됩니다 라고 암산도 가능해요. 따라서 이 완전 제곱식을 바꾸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나머지 근해 공식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나가나요? 버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 할까요? 알았어요. 지금 유나가 눈이 슬슬 피어가고 힘들어서 여기까지 합시다. 요거 하고 나머지에 대한 것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 해드릴게요. 네, 어때 정리하시고요.